얼마 전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다.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논쟁,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라던가 토론 매우 바람직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화폐 논쟁의 이유, 그 진위를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윗부분의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에는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액면가의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내게 되지요. 지역화폐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화폐가 3조 2천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여기에 약 884억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잇따랐고요. 올해는 약 9조 원 정도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6,6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 이미 예산안에 담겨 있고요. 1조 5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많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에 드는 비용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경제적 순손실 올해 2천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세원 보고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예, 조세원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기관으로서 하나 그 정책을 한다는 특히 국가의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네. 뭔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뭐 국가가 얼마든지 재정으로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얼마가 들든 뭐 그거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세원에서 말씀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순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또 이거를 유통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들겠죠. 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데서 오는 효율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다고 치고 이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금을 주고 놔뒀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소비가 안 늘고 다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들이 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은 당연히 드는 거고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비용만 부각을 시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비용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간 자료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당연히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세원의 연구 자료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런 보조금과 지역화폐 관련 자료였는데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 되는 자료부터 문제가 있다.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자, 방금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그 지역화폐가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조세현 보고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이런 부분 연구원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세현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신 것들이 있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그분 연구자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그냥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보고서로서 연구 결과로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학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정책 보고서를 내서 만약에 국가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가족들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명이 돼요. 경기도만도 한 130, 4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지금 지역화폐 영향하에 있고 또 혜택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 정책 보고서가 철회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보고서를 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명시를 잘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뭔가 뒤에가 있지 않겠느냐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조세현만이 아니라 국회 예산처도 국가 전체로는 손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이제 지난 3월에 발간을 했는데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지역화폐로 지역 자영업체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도 늘어날 텐데 이 고용 증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장님?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은 저희가 같이 이제 매출 효과를 주로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국고 보조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은 지역 화폐에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도 있고 또 고용이 안 는다,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지적한 거지만은 이 조세현 보고서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쪽 연구 보고서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고용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특히 2018년도 저희가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몇백억 단위였는데 그게 어떤 지역 경제 전체에 있어서 아니면 산업 전체에 있어서 이 고용을 증대시켰는 효과를 본다는 것은 거의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에 한해서 정말 고용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보려면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2019년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 효과를 무슨 증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고용이 줄지 않고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과거 자료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용 효과 없으니까 이 지역화폐 정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를 전국 단위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광역 단위에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인천시인데 인천시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2019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고용이 증대하는 부분이 약 한 4,000명 정도는 늘어요. 이게 물론 인천시가 우리나라 전부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적인 단위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전국을 커버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들 가지고 저희도 그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해법에 있어서 이번 논쟁에 있어서
사실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증명하면 되는 건데 경기연구원 이에 대해 이번에 보고서를 내셨어요. 어떤 결과가 담겼습니까? 저희는 2018년도 이전 부분보다도 주로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본격화된 게 2019년도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사서 충전해서 쓰는 거는 그 전부터 좀 있긴 했지만 특히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이걸 발행하기 이전 사전에 상태는 어떻는가를 좀 조사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행을 하고 사용한 뒤에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쭉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니까 그러면 1년 정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좀 분석해 보자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는 초점은 가맹점에 딱 초점을 맞춰서 실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쓰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보다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나눠 당장 쓰는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데 그냥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썼다 하면 그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100만 원 그냥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쓴 거니까. 근데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현금으로 쓰거나 신용카드로 쓰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화폐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쓰더라 이거죠. 추가 소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가 소비는 이 지역화폐 가맹점에 해당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점포들이 있어서 매출의 증가가 반드시 되니까 그만큼 어때요? 경영 플러스가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보고서 저희는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분명히 이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있는 그런 경제에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201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 유통된 지역화폐 규모 상당합니다. 7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단장님? 과거에 비해서 이제 쭉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죠. 그리고 2019년도도 많이 증가를 했고, 2020년 들어와서 이제 대폭 2019년도만 해도 이제 조 단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2020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경제재난 형태로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안 해주니까 다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다 이제 망하게 생긴 상황까지 위기 상황이 온 거고 특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가게에 대한 어떤 생계 위험도 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걸 정부가 이래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만일에 현금으로 주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안 써요. 그러면 소비가 안 늘죠. 그 대신에 지역화폐 방식으로 주되 쓸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주니까 소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도 거기다 추가 소비까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에 아주 밑단의 소상공인들의 그 지역 경제들은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증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표시다 아니면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경기도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한정판 지역화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